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분석 리포트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식시장,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정말 대단했죠. 대체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내용인데요. 연말이라 다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데 마침 시장의 갈증을 딱 풀어주는 그런 테마가 등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단순히 이 종목이 올렸다, 이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더 큰 그림, 바로 밸류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보내주신 리포트의 핵심 진단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오전장은 그냥 단순한 테마 순환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계양전기라는 아주 강력한 불씨 하나가 우린 PTS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봇 구동계 하드웨어라는 섹터 전체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와, 잘 마른 장작 더미에 불꽃 하나가 튀어서 순식간에 그냥 캠프파이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바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두 주인공부터 봐야겠죠? 리포트가 오늘 장을 한마디로 현대차 밸류체인의 낙수 효과가 만든 강세장이라고 정의했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 두 회사가 바로 우린 PTS랑 현대무백스인데 언뜻 보면 성격이 아주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상징하는 종목들이죠. 그렇죠. 하나는 정말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였고 다른 하나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었거든요. 네. 먼저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집중됐던 오린 PTS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한 직접적인 도화선은 계양전기의 상한가 진입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뉴스 기억나요. 계양전기가 현대트랜시스에 로봇 모터를 공급한다? 근데 그게 지난주 뉴스였잖아요. 그땐 시장이 조용했는데 왜 하필 오늘 이게 다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시장 심리를 읽는 핵심이거든요. 리포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연말 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새로운 대형 호재가 드물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재발견될 만한 재료를 찾아 헤맨다는 거고요. 아, 뭔가 새로운 게 없으니까 묵혀뒀던 재료를 다시 꺼내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 머릿속에 현대차 로봇 생태계라는 그림이 더 선명해진 거죠. 그러다가 오늘 누군가 계양전기에 불을 딱 붙이니까 준비되어 있던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뉴스가 좀 숙성될 시간이 필요했고 시장 분위기가 딱 무르익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양전기가 상한가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에너지가 오린 PTS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이 모토 다음은 로봇의 핵심인 정밀 감속기라는 아주 논리적인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예요. 모터 다음은 감속기. 네, 로봇에 힘을 내는 게 모터라면 그 힘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달하는 관절 역할이 바로 감속기거든요. 국내에서 이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가 우린 PTS였고 그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몰린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그냥 비슷한 로봇줄을 산 게 아니라 밸류체인상 다음 단계를 정확히 예측해서 돈이 움직였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단기 트레이더들의 빠른 돈이 우린 PTS를 두고 싸우는 동안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현대무백스인데요. 이쪽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만약 우린 PTS가 단거리 스프린트였다면 현대무백스는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마라톤이요? 네, 이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꾸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차근차근 밀어올리는 경우죠. 현대차 그룹이 지금 북미 조지아랑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이 최첨단 공장에 들어가는 물류 자동화 설비,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 창고 시스템 같은 것들을요, 현대무백스가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3개월간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은 테마성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이 단단한 종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순매수하면서 주가의 하단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죠. 아, 그런 자금은 하루 이틀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 종목이 우린 PTS처럼 급등락하기보다는 5일 이동평균선을 딱 지지선 삼아서 완만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오르는가가 아니라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가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재정의한 부분이요. 마치 강의 발원지부터 하루까지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처럼 시장을 분석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리포트의 백미죠. 돈의 흐름을 발원지, 전이,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발원지, 전이, 안전지대. 네. 이 프레임워크는 오늘 로봇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든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만능 툴입니다. 오, 만능 툴이라니 더 궁금한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먼저 발원지 소스는 단연 계양전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로봇모터 공급 이슈로 아침 일찍부터 상한가에 진입해서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그렇죠. 사고 싶어서 매수 주문을 걸어놔도 앞에 수십만 주가 쌓여 있으니까 체결될 리가 없죠. 품절주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넘치는 유동성, 갈 곳 잃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전이, 트랜스퍼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역동적인 구간이죠. 대장주인 계양전기를 사지 못한 유동성이 좋아, 모터가 막혔다면 다음은 뭐지? 로봇의 관절, 바로 감속기다. 이 창의적인 논리를 타고 우린 PTS로 급격하게 쏠렸습니다. 와, 연결의 독창성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리포트에서. 네,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게든 분출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FOMO, 즉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가 이 전이 현상을 가속화시키죠. 그 전이 프레임이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찾는 게 정말 논리적인 분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투기적인 광풍에 그럴듯한 명분을 붙인 걸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거 그냥 다음 폭탄 돌리기 대상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테마주들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이 리포트가 오늘의 전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그 연결고리가 산업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산업적 논리? 네, 모터와 감속기는 로봇 구동부의 핵심이라는 명확한 기술적 연관성이 있죠. 만약 모터다음은 로봇 케이스라면서 플라스틱 회사가 급등했다면 그건 투기적 광풍에 가깝겠지만 오늘의 흐름은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아, 안전지대 말씀이시군요. 네, 우린 PTS처럼 하루에 20%씩 급등락하는 높은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좀 더 보수적이고 규모가 큰 자금들이 찾아간 곳입니다. 실적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가진 현대모백스네요. 그렇죠. 이 자금들은 로봇 테마의 온기는 누리고 싶지만 단기 변동성의 위험은 피하고 싶다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현대모백스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도록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하나의 테마 안에서도 빠른 돈, 느린 돈, 위험을 감수하는 돈, 안전을 추구하는 돈이 각자 갈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한눈에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리포트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액티브 트레이딩과 패시브 홀딩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먼저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린 PTS 전략부터 보죠. 리포트가 제시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양전기 호가창을 나침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종목을 거래하면서 다른 종목의 호가창을 보라니 이건 거의 실시간으로 전장의 상황을 읽으면서 싸우는 장수 같은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대장주인 계양전기의 상한가 매수 잔량이 50만 주에서 갑자기 10만 주로 확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대장주의 힘이 빠진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신호군요. 네. 그러면 2등주인 우린 PTS도 주저없이 즉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라는 조언이죠. 반대로 계양전기의 상한가 잔량이 굳건하다면 그건 테마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린 PTS의 주가가 시장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눌림목, 이 구간은 오히려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눌림목, 즉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술적인 팁도 있었나요? 있습니다. 리포트는 VWAV, 즉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지지선으로 활용하라고 구체적인 팁을 줍니다. VWAP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시장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세력의 평단가라고도 볼 수 있죠. 아하, 주가가 이 VWAP 위에서 움직인다는 건 평균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아직 수익권에 있다는 뜻이고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가가 VWAP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높은 매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실전적인 조언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전략이군요. 시장의 힘을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파도를 타는 방식이네요. 그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현대무백스, 이쪽에 대한 패시브 홀딩 전략은 어떤가요? 이쪽은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는 건가요? 이 전략의 핵심은 종가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장중에 전체 시장, 즉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무백스 주가가 하락해서 음봉으로 전환되면 이걸 리스크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분할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위험을 기회로 삼으라. 근데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락할 때 더 살 수 있는 걸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내년도 대기업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사이클입니다. 아, 더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 종목은 오늘 하루짜리 테마가 아니라 향후 1, 2년간 이어질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공장 증설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핵심 수혜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팔고 나가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연기금처럼 긴 호흡으로 다음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오버나잇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네, 장막판에 주가를 다시 양봉으로 돌려놓으려는 소위 종가 관리 움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종목을 관리하는 큰 손들이 여전히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리포트 덕분에 아주 명쾌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오늘 오전 시장의 로봇주 급등은 단순한 우연이나 묻지마식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계양전기라는 한 기업의 호재가 현대차 로봇 생태계라는 거대한 밸류 체인을 타고 우린 PTS와 현대무백스로, 즉 빠른 돈과 느린 돈의 목적지로 각각 확산되는 아주 논리적인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발원지 전이 안전지대라는 프레임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과거 2차 전지붐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요. 한 양극재 회사가 상한가를 가면 투자자들이 바로 다음 타겟으로 음극재나 전해액 회사를 찾아 나섰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정말 똑같네요. 네, 공포가 전염되듯이 탐욕과 기회 역시 밸류체인을 따라 전염되는 거죠. 리포트의 마지막 통합적 지혜 섹션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트레이더는 현상, 즉 눈앞의 급등에 흥분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 바로 밸류체인의 연결고리를 본다고요. 결국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 즉 메가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놀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게 바로 현대차 로봇 생태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딴 눈 팔지 말고 이 안에서 기회를 찾고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말 명쾌한 해설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본 것처럼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이 로봇이라는 신기술 분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때 그 공급망에 속한 작은 부품사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거대 기업의 결정 하나하나에 주가가 요동치는 과거보다 더 불안정한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함께 성장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급등한 우린 PTS의 미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도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